쓴 알루미늄들이 싹 코팅된 것처럼 막아버려가지고 그 밑으로 산소가 못 이렇게 스며들게 막아버리고 여기가 이제 원고 졸음 쉼터입니다. 이상한 안 생기게 되니까 무슨 모양이 뭐 아주 얄팍하게 싹 그렇게 넘어씌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그런 어떤 너덜너덜 모양은 나머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도저히 안 쓴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게 코팅처럼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침투를 못하게 한 것뿐이라 그렇지 내가 침투를 해버리게 시켜야지. 그래서 누가 목 같은 걸 긁는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긁은 그 자리 그 다음 면 알루미늄도 바로 싹 녹으면서 자동으로 또 싹 다시 새 코팅이 다시 또 생겨버립니다. 그딴 식으로 긁어봐야 소용없어요. 항상 제일 겉면이 희생하면서 뒷면을 그래 내가 목숨을 바쳐서 맞겠다. 너는 안전하게 있어라. 다 그런 식으로 원소 얘기들은 되게 감동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알루미늄 그런 이유로 녹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녹쓰는 걸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금속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괜히 못 보내려던 분 다 우직거립니다.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 이 알루미늄이 워낙에 흔하게 쓰이는데요. 사실 이제 알루미늄에 비견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철을 인류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대략 기원전 1400년 정도입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알루미늄 캔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20세기 후반, 굉장히 최근 들어서라고 하니까 신기한 게. 근데 정작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는 알루미늄이 철보다 많다면서요? 알루미늄이 정말 널려있는 원소. 그래요? 우리가 지구의 땅에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큰 길 우선 경로로 안내합니다. 근데 보통 모래, 그냥 일반적인 빠르면 모래로 변하는 뭐 자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모래의 주성분은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소하고 규소로 모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제일 흔한 게 산소, 규소는 뭐 그야말로 널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소, 규소 다음으로는 뭐가 많냐라고 하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요? 왜 3위 알루미늄? 그러니까 지구가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뭐 산소는 뭐 기체니까 여전히 많이 끼어들어서 생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가 어떤 행성이냐 외계인들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한다면 지구는 규소하고 알루미늄으로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구는 근거로 돼 있어요. 이게 얘기해 줄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금속으로 지청에 걸렸다.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요즘 알루미늄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 공수화물 들었을 때 썼던 명반, 백반이라고 나오고 네네. 거기도 이제 알루미늄 원자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알루미늄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돌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라틴어로 알룸이라고 하거든요, 명반을. 그래서 그 말이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말식으로 한다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약간 명반소, 명소, 반소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법하게 라틴어 알룸에 들어있는 원소가 금속이다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명반에 많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발음하면 외국에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다 알아듣습니다. 알루미늄 하면 약 500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도착하자 아이들은 손톱을 보여줍니다. 불안해하는 녀석. 잠시 후 여성은 밖으로 도망치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앰뷸런스가 도착합니다. 이곳엔 방금 보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막히는구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면서 굳이 그렇게 포인트로 묶어두지 않아. 지속적으로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앞 안성 분기점에서 서울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좀 본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경우는 크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1단계 성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단계에 부딪히죠. 제품의 단계에서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는 이제 그 타이밍이 왔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브랜드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폼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헛sol 솔솔 가서 옆들의 노벨이 계시고 몸에 차들이 두렁정하게 콕 박아오고 프랜차이즈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본인은 지금 뭐 전사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가맹점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약 500m 앞 안성 분기점에서 서울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진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하기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면 조금 전진도 못하고 구태도 못하고 약간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가 안성 분기점이죠. 쓰지 않은 근데 이제 그거에 대기업들하고 많이 써요. 안성 분기점. 이제 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 붙일 때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이걸 또 내부적으로도 네. 한번 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request for proposa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내가 요청합니다. 뭐 그냥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숙제를 정확하게 내주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그 우리한테 숙제를 주신 분이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 정보자리 다음 할줄 안내까지 알아요. 계속 그런 거죠. 안성 분기점. RFP라는 게 똑똑한 환자예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온갖 얘기를 막 주죽박죽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제가 면접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니까 내 문제가 이거. 약 1km 앞 시속 110km 중심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 그냥 구간입니다. 매일 앉아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아유 내일은 또 어떡하나 이렇게 그냥 푸념을 할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있는 시장이 어떻고 여기서 내 경쟁자는 누구고 근데 나는 거기서 뭘 잘하고 있고 그래서 뭐 DNA를 찾으라며 근데 내 DNA는 뭐지? 근데 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해가고 있지 현재?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겠네? 라는 걸 본인이 한번 혼자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한번 쭉 써보시면 한번 저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정리가 되면 네,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가 좀 파악할 수 있는 예. 그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피크라는 친환경 페인트 약간 리프레이밍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피크라는 거는 사실은 그 본업이 페인트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다른 걸 이제 하시는 기업인데 거기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이런 피크라는 페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피크라는 이름이 뭐냐면 거기 이제 CEO께서 만드셨는데 피스 오케이 영어로 얘기했을 때 약 500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걸 하셨는데 일단은 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기도 쉽지만 바르고 난 뒤에 망했다 싶으면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제품 만들어서 디자인도 잘하시고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500m 앞 110km 아닌데요. 근데 왜 자꾸 본인들 자체가 페인트가 아니고 낼 수 있는 결과가 페인트가 하는 것과 같을 뿐이지 이게 페인트가 아닌데 자꾸 페인트 안에 들어가서 기존에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냐. 페인트라고 본인 스스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페인트 시장에서 네. 브랜드를 싸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와서 내 카테고리를 만들면 1등이 되는 건데 내가 그 안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왜 꼴찌 노릇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이거는 페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페인트 하지 말고 피크 하세요라는 이런 값을 쓰면 좋겠는데요.
하니까 이분들이 그제서야 어머 우리가 했던 일이 이게 페인트가 아니었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관점을 아예 그냥 달리. 그렇죠.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이신 어떤 대표님들 브랜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것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게임의 판을 살이 짤 수 있어요. 룰 자체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미 거기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경쟁업체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똑같은 룰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뭔가 새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을 좀 다르게 할래 라고 선언을 하고 나와야죠. 아 진짜 약간 기발한 방법들이 많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방향성 좀 어떻게. 아 여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 홀을 찌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똑같은 어떤 전공법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또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00년도에 광고했었던 선명한 사랑해. 아, 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 그게 TV 광고를 하건, 온라인 광고를 하건, 아니면 조그맣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건,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내가 직원 면에서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적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딩 브랜드나 또는 큰 브랜드가 했던 방법을 답습하게 되면 절대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남이 쓰지 않았던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허를 찌른다고 하죠. 뒤에 정보법이 아니라. 찔러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성공할 확률이 전공법을 쓰는 경우보다 올라가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영화 사랑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모 광고회사에서 그 마이크롬닷컴 대표이사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메인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어요. 광고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고 그 뒤에 제일 뒤에 부록처럼 그리고 광고하시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래카드 갖다 붙이고 해서 약간 좀 노이즈를 만들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대표이사가 그냥 눈이 번쩍 띈 거죠. 앞에 돈 많이 들어가고 다 빼고 다 빼고 그만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픈하기 전까지 뉴스에서 다뤄졌어요. 허를 찌른다라는 거, 전국법 쓰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게 도대체 광고비로 따지면 몇백억짜리지 않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포인트로 고객을 묶어두는 시대는 지났다. 핵심 가치와 그 실체를 중심으로 고객과 연대감을 형성하라 라고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이 포인트라는 거, 특히 이게 요식업계도 그렇고 뭐 또 신용카드 업계도 그렇고 항공업계도 그렇고 사실은 자기들하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멤버십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처음에 아무도 안 줄 때 주면은 좋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주니까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안 받으면 섭섭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은 뭐 그걸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멤버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브랜드들을 그렇게 보면서 굳이 그렇게 포인트로 묶어두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형태를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그 브랜드가 주장하고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지켜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가치관, 밸류,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가치, 그게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하고 그렇게 똑같네. 아이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을 생각이 건데? 똑같은 친구는 자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정신적 생각 안 해봤나? 모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거기 예를 그 뼈다구탕 등뼈지 않고 그거 몇 개 남았지? 그 트레이더 존은 뭐 여러 가지 사례로 쓰이긴 해요. 근데 저는 거기가 이제 두 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세 개? 이런 큰 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SKU가 뭐 몇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레이더 존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늦어. 3,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걸 다 먹지 않아. 내가 다 몰라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트레이더스 존에서 얘기인가 앞에서 또 모르겠네 그렇게 정확하게. 되니까 트레이더스 존을 세트로 돼 있는 거 좋아하는 샀거든,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트레이더스 존에서 제안하는 물건 들고 사는 알았어. 거예요. 알았어. 너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취향이 아니요.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전화 말씀하시는 게 특정한 페르소나 꼭 필요하고 페르소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훨씬 더 우리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뢰가 기반돼야 되고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손님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핵심 가치와 잘 결이 맞으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좀 잘 짜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대표님이 책에 쓰셨길래 저는 좀
전작에서 그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관통한 인사이트를 많이 담아주셨는데 사실 그 브랜드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뭐 얘기 조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책을 혹시 사서 읽어보시면 책 제일 뒤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사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려나왔는데 사례는 분명히 이해를 돕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책을 쓰면서 가능한 다른 데서 쉽게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 그런 좀 도움이 되는 대부분 처음 보는 사례. 그런 사례들을 저는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례라는 것이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잘 나타내고는 그 시점의 얘기라는 거지 그 브랜드가 뭐 계속 그 뒤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약 2km 앞에서 안성 휴게소입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 원칙인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원칙에서 그렇게 칭찬했던 모스런 브랜드가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버스가 잘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들 제품을 주로 사주던 3040에서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대를 공략할까라고 해서 20대 공략법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원래는 이게 친환경 신발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양모라든지 유칼립투스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가벼운 신발을 그동안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게 워낙 성공을 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타겟도 나오고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똑같은 재료로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땀에서 좀 무거워지고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확장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흔히들 하는 그 성공의 환상에 사로잡히면 그때쯤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아바 노래를 보면 위너 텍스 약 500m 앞 시속 6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안성 IC가 안성 IC가 아니고 다시 뭐야 이거? 장정비에서 본인들이 제일 잘했던 친환경의 가격을 좀 더 잘 만들고 뭐죠 이게? 안성 휴게소? 앞에서 안성 휴게소입니다. 안성 휴게소? 경부선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걸렸던 계속 앞혀가는 흔적이 없어지죠. 네, 그 흔적을 계속 그 자리를 계속 나뭇가지로 파야지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흔적이 없었던 거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이거 어느 정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 흔적을 지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적은 넓히면 사라지고 약 1km 앞 시속 6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깊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자영업자들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는 서울 맹심이 졸바로 갔어야. 강의를 그리고 인원도 12명 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듣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제를 치면 저희가 다 잘라내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모쏠 강의가 신발 아니고 110km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보다 진짜로 이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카피, 메시지에서 일맥상통하는 케이스가 제가 자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책에서도 제가 해당하는 휴가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사업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많이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사례를 너무 멀리서 찾고 있었는데 정자리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 증상으로 채널 인사하는데 진짜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이쪽에 몇 번씩 띄워드리거든요. 기존 영상 2개. 댓글도 진짜 장난이 아니고 그 구독자분이 아마 다시 보실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인터뷰를 진짜 분명히 해보시는 분들한테 쏴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작은 브랜드 운영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보시고 제가 한 1년 8개월 전쯤에 장사본 프로에 출연을 했고 사실 저는 그게 제가 나와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줄줄 말씀드렸습니다.
IC, 깜짝 놀랐어요. 남사 진이 IC입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저희 동네 그 햄버거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햄버거 잘 먹지 않는데 생각이 그냥 먹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쑥쑥쑥 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이사분이 많이 시작해서 말씀드렸더니 유튜브 자기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사건부가 큰 콘텐츠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때 정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헛되지 않게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저는 선생님이 늘 진심으로 진정으로 도와주는 마음을 쓴다는 늘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까 말처럼 올버지는 사례 여기에 다니시면서 사례로 이동한 분들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방법을 주면서 진짜 제가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 있었구나 제가 많은 분들이 인정한다는 부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도 좀 돈이 많이 팔려가지고 진짜 다음 책에는 제 사례가 실렸으면 하는 그런 극심을 좀 오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님 1km 앞 110km 구간 단속 끝났수다.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 단속이 구간 단속 준비됩니다. 끝났수다. 개나저나 소가수다. 헛설 씻다 110km 구간 단속 끝났수다. 오산 IC죠. 오산 IC. 아이고 희어떡한 거 대맹생이 뺑뺑 돌아붙여 휘편이 돌아보는 띠보다니 헛설 솔솔 감서 옆에도 베리고 커버 몸에 차들이 두렁정하게 콕 박아버린 줄 봤어. 성님 1km 앞 조락구나야 약 1km 앞 우선 중심 쉼터가 있습니다. 이선물 헛설 붙여 나가게 왔어. 약 500m 앞 우선 중심 쉼터가 있습니다. 한국만 잠시 뺄게. 이선물 헛설 붙여 나가게 왔어. 자, 오산 졸음쉼터. 오산 졸음쉼터입니다. 조락구나야. 눈이 물 한코만 잠시 뺄게.
어마어마. 졸았구나야. 눈이 팍고마 정신 객게 이기서 눈 헛설 붙여 땅가게 왔어. 양천장 한번 가볼게요. 엄청나게 차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안 막혀요. 달려가 봅시다. 커피 한잔 먹어볼까? 신나게 또 달려가겠습니다. 와, 지금 차가 많이 오, 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산 졸음 쉼터입니다. 고속도로에 합류합니다.
동탄 분기점에서 봉담, 광주 경기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275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많이 배우게 되네. 아하. 안녕하세요, 뽀까입니다. 오늘도 저희 뽀까 오랜만에 이제 PPT 소식이 있죠. 일단 앨범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앨범이라고 샀는데 공책이 왔다는 겁니다. 약 500m 앞 동탄 뭔가 PPT 할 때 분기점에서 템플릿이라고 있잖아. 그 배경을 쫙 깔고 이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입력 안 한 느낌이에요. 공책도 아니고 죄다 공백이죠. 아니 그러려면 모든 종이를 주던가 5분이라도 주지. 그래서 마치 이걸로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일을 못한 증거라는 애들도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역시나 더기버스 작품입니다. 이 앨범 제작을 더기버스의 외주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도 안성일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긴 상태였죠. 이 일을 맡았던 안성일 대표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외 인류 디자이너를 섭외해 놓은 상황이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 지금까지 디자인 진짜 새로운 디자인이긴 하죠. 하지만 정작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디자인 작업들이 진행되면 사실 어떻게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계속해서 미뤘다는 겁니다. 앨범 시안 나온 대로 되게 공유해주세요. 당연하죠. 잘 나올 거예요. 지금 빅디 브랜딩 디자인이랑 불려서 진행 중입니다. 풀패키지로 리니얼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 끌고 있다가 PPT 멤버들이 갑자기 숙소를 이탈하고 안성일도 본인은 손 털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렇게 디자인 완료 시점이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 시작일이 6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반드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기버스 측으로 받은 디자인 시안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저퀄리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너레코드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너레코드 측에서도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앨범 선정일을 7월 28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늦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저퀄리티 앨범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홍준 대표가 무척이나 괴로워했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해외 팬들로부터 어트랙트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트랙트에서 기획한 앨범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남기나는 전적으로 어트랙트가 감당하고 있다. 역시나 더기버스가 쌓아놓은 똥을 어트랙트가 치우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더기버스 안성일이 만들어놓은 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자 봅시다. PPT 멤버들이 항의하는 정상 문제. 알고 보니까 더기버스 직원이 잘못해서 정상표 잘못 적은 거고 큐피드 저작권 관업체계. 알고 보니 안성일이 도중에 장난친 게 들통나서 현재 한국 저작권협회에서도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합니다. 또 전홍준 대표가 배임했다, 횡령했다. 알고 보니 PPT 저작권료 과압류 승인, 안성일 자금 횡령 확인. 오히려 안성일이 자금 횡령한 게 밝혀지면서 법원에서도 저작권료 과압류 승인해 놓은 상태. 또 멤버들 음식 던지고 욕설하고 그래서 정신적 피해. 다 더기버스 배기사가 한 짓이었고 소속사의 무능력. 알고 보니 더기버스가 광고 들어오는 다 쳐내 저작권치가 다 빼먹어 앨범도 이딴 식으로 무슨 추상미술 전시장 비엔날레 스타일 프로쇼 만들듯이 만들어놓고 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죄다 더기버스와 안성일이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지같이 일처리해 놓으면서 중간에 똥을 싸서 다 책임을 어트랙트에 미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소속사의 무능력을 탓하고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이 모든 잘못이 더기버스에 있었다는 팩트가 나왔으면 아직도 멤버들과 멤버들 가족들은 더기버스를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왜? 같은 편이니까. 오로지 전홍준 대표 어트랙트만 조지려고 하고 있는 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PPT 팬 연합이란 데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불매운동 전원 걸그룹 PPT 팬 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9월 23일부터 어트랙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언합니다. 와 존나 무섭죠. 팬 연합이라고 합니다. PPT 팬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가 그 아래 나왔던 나이 처먹고 아이돌 팬이라고 하면서 방송국 인터뷰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에요. PPT에 대한 어트랙트의 계속된 비합리적인 처우와 멤버들을 대중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시도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속계약 해지의 선택이 주어질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불매운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전세계 허니들즈 1,800명 참여의 투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무려 1,800명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무섭죠. 그리고 비합리적인 처우 어쩌고 하면서 전속계약 해지시켜줄 때까지 불매를 한대요. 아니 법원에서도 개소리 하지 말라면서 가처분 신청하고 기각했는데 무슨 아직도 법원 판결 앞에 두고 저렇게 망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뭘 불매를 하겠다는 건지 봅시다. 음반 또는 싱글 불매, 일반 상품 불매, 유료 행사 티켓 불매, 어트랙트가 게시한 콘텐츠 스트리밍 후 따라서 PPT의 음악이 담긴 콘텐츠의 스트리밍 역시 후 유료 플랫폼에서 PPT의 음악 스트리밍 후 어트랙트가 운영하는 모든 PPT 계정 음팔로 아니 PPT 멤버들이 어디 도망가서 태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행사 티켓이니 음반을 불매하고 있어. 뭔가 나와야 불매를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건 뭐 스트리밍 안 되는 동탄 아이시죠? 800명
괜찮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원상태로 완전 회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대부분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죠. 뭐 완전 불가능하다라고 했다가 복귀하면 쪽팔리니까 그냥 나올 수는 있는데 힘들다 정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편 조동준 대표는 새로운 걸그룹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피프티 만든 어트랙트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2주 만에 800곡이 왔다니까. 곡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걸크러쉬에서부터 이지리 순위까지 곡이 넘쳐요. 나 진짜 인생이 새용지마고 전화해보이고 너무너무 요즘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다니까. 2달 전만 해도 내가 진짜 죽을까 억울해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잖아요. 근데 2달 반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야. 어트랙트라는 이 브랜드가 생겼지, 응원해주지, 곡 넘쳐나지, 투자해준다고 하지, 투자 받았지.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대표 PPT 누구들은 후배들 온다니까 자리 좀 깨끗이 치워놓자. 어그리션 마감이 스피드로 빠르게 흡수되는 텍산 마그네슘 마감이 스피드 판매 1위. 이게 얼마 하네. 안녕하세요, 포커입니다. 오늘 도전 이브라. 아니 보겸의 얼굴이 갑자기 공개됐죠. 꽤 충격적입니다. 아니 엄청 잘생겨졌는데 약간 피지컬 좋은 설미석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윙의 강훈이도 닮았어요. 그리고 뭔가 저는 금태 안경을 쓴 호감형 훈남이 됐습니다. 아니 이러다 남캐 먹었어. 저거 보고 잘생긴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애들은 지금 가서 빨리 거울 보고. 약 목소리는 1km 그대로인데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얼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얼굴 준비 안 했으면 보겸이라고 하기 전까지 아무도 못 알아봤겠죠. 그리고 저 얼굴에 안경까지 보고 다니면 진짜 못 알아봅니다. 와 이게 성형의 위대함인가? 이거 보고 남자 성형 꼭 좋아하게 생겼네. 물론 예전 얼굴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결정해서 성형했는데 응원해줘야지. 물론 이제 얼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보겸은 남들이 본인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성형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형하고 내가 보겸이라면서 공개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이런 거랑 예전에 두강구 논란 있을 때 일을 갖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영이 근데 그냥 할 사람들이 서영이 꼴게이트입니다. 유튜브 다시 활동하려고 하는 거지. 보겸이 뭐 잘못했어. 그리고 솔직히 보겸이 잘생겨지고 싶어서 성형하고 싶어서 했겠지. 뭐 당장 성인인데 억지로 성형을 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연자들은 뭐 저거 고바스럽긴 한데 그냥 잘생겨지고 싶어서 한 거겠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시 반응을 떴습니다. 뭐 사실 보이루 노노의 본진이기도 하죠. 또 윤지선도 보이루의 사형처라고 예시를 들면서 여식을 갖고 왔었어요. 360도 달라졌네요. 다시 얹어. 궁금하지만 조회수 안 올려주고 싶어서 넘긴다. 아 자루다 갑니다. 아니 네 얼굴 보면 웃음이 나오냐고. 아니 뭐 성형 잘 되는 것도 능력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행복하세요. 뭐지? 정병이 지름길로 들어섰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화이팅. 정병 얘기 나오고 성형도 능력이라느니 뭐 이러는 거 보면 확실히 자기들에 대한 객관화가 덜 돼 있죠. 어떻게 헐고 왜 이렇게 티나? 기분이 안 좋아. 진짜 하나만 하구나. 병원 고소하세요. 똑같다. 안경이 붙인 코인. 어디가 달라지고 저기 애프터라는 거지 지금. 왜 자르색 조였어? 여태 안 한다 왜 공개한 거지? 근데 유튜브 지금까지 신경 성형 많이 조였어. 뭐 이런 조롱 섞인 말들도 넘쳐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직도 아쉬운 게 여성시대라는 집단이 서영이 전 국민적으로 서영이 공개점. 이게 왜 이렇게 평판이 안 낮아지는 거야? 얘네들은 가해자이면서 범죄자이며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윤지성을 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분명을 정치도 못합니다. 그들 공감 능력은 항상 같은 생식기가 달렸을 포고 톨게이트 지나서 역시나 아니다. 포고 톨게이트 전이네. 얼공하는 게 대세라고 하니까 포고 졸음쉼터. 포고 졸음쉼터입니다. 꼬마 점심 객게 이기선 눈 헛설 붙여 땅땅하게 왔어. 약 1km 포곡 IC에서 오연 포곡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단속하는 데오다. 헛설 쉽다. 100km. 박스형 단속 잃어버린 가족들을 수송하고 있어야 돼. 약 500m 앞 포곡 IC에서 오연 포곡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포고 IC죠. 약 1km 앞 포곡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이어서 246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포곡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호국 톨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호국 톨게이트요. 약 300m 앞에서 용인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구간이 오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0시 방향 세 번째 출구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 600m 앞에서 전대로 78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전대로 78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광주, 오연 방면 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에버랜드죠. 이게 도발적인 말인데 만약에 인간이 우리가 그냥 미생물 진화의 부산물이라면 어떡할 거냐. 오, 발전이 되군요. 여기가 고산 분기점, 고산 아이시죠. 좋은 집이야. 일단 인간은 항온동물이잖아요. 눈을 따뜻하죠. 그리고 우산이 먹어주잖아요. 그리고 사방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최적화된 수준에 우리가 타고 다니면 미국 등산. 만약에 그렇다면 미생물들은 어쨌든 그 부산물한테 고마워는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부산물이란 걸 미생물들한테 알려준다.
90km 과속단속 거리입니다. 무경지가 있어요. 아무 미세물이 없는 무경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시험을 해보게 되면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걔는 그 상태로 항상 멸균되는 세균이 없는 잔디를 키워줘야지 밖으로 나오면은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애들 저 과자 같은 거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주워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나요? 공사장 이름은 아니죠. 화장실 이런 데는 아니고 화장실까지는 아닌데 뭐 비빔밥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회전. 와야지. 연관이 되셨네. 회전라인이시죠? 주소간 회전 문겠죠. 바퀴벌레 있죠. 달 탐사선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를 몇 마리 싣고 가서 실험용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탐사선은 제가 다음 기억하고 안내까지 달에 계속 추락해가지고 그때 바퀴벌레도 아마 죽긴 했을 거예요. 거기죠. 달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사나 이제 이런 걸 아마 달에 물이 없죠. 물이 굴분자 형태로 있긴 한데 지구처럼 바다나 이런 거 물이 없으면 아마 걔는 물이 더 줘요. 물이 없으면 다행히 1km,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미생물 일부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네요. 외계인이 우리 바퀴벌레를 실험하다가 우리 지구에 생명체를 생겨난 건 아닐까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죠.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것도 아주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사실 없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생물의 진화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SF적 상상력이 외계인이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배지 같은 지구가 네, 약 우리가 600m, 시속 70km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앞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앞에는 이제 직동 IC가 있고요. 직동 IC. 직동 IC. 직동 IC입니다. 직동 IC.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스텔스가 있네. 스텔스가.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완전 스텔스네. 약
600m 앞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90km 도름박 지나는 차들 단속하는 데는 도루락하지 마라. 호딱호딱 천천히 갑서. 헛솔 식당 90km 스트레스네, 완전히. 띄우다. 헛솔 식당 90km 과속 단속하는 띄우다. 선말 아이씨. 선말 아이씨입니다. 약 600m 앞 대원 IC에서 서울, 성남 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300m 앞 대원 아주마 1km 앞 70km 과속 단속하는 띄우다.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맹심 없어. 교통사고 그냥 나는 띄우다. 모란시장. 500m 앞 모란시장이죠.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야. 맹심 없어. 하하. 어허. 인역 1k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헛솔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바퀴벌레, 모기 나왔고, 근데 가끔 뭐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그 물곰이라고 하나요? 그 친구가 뭐 우주 최강의 생명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던데 이건 맞습니까? 좀 불려주시면 좋겠나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신기하고 그냥 언론에 나온 그 정도밖에는 사실 모르고요. 완부동물도 세지만 완부동물은 미생물은 아닙니다. 미생물 세계 보면은 뭐 그 정도 능력 보이게도 또 있어요. 미생물계로 물곰 정도는 뭐.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데 그와 이렇게 대결할 만한
생명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황화수소가 나와요. 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뜨거운 데서 그거를 이용해서 살아가요. 거기서 물도 있죠. 따뜻한 거 아무 문제 없죠. 먹을 거 많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거기? 원래 생명의 근원은 바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등 고등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간 중심적인 거거든요. 물속에 가면 물고기하고 나하고 누가 더 고등할까요? 고등어가 최고죠. 자, 물속에 그러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양서류는 물과 아. 물을 하지만 물이 꼭 필요하고. 네 개가 있지. 다 치워야지. 알고 그거를. 껍데기가 있고 상당히 물 독립이 되고 조류 표류가 되면 이제 물에서 이제 독립해서 물은 먹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디서 왔다기보다는 지금 초기부터 있던 그 어쨌든 생물학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세균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열순생물 그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압력, 뭐 물고기고 뭐 헛솔 이런 데랑 신당 비교할 수 없는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성향인가? 그러니까 불곰의 보름가는 어마어마한 압력과 온도를 견디는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추운데 사는 친구인데 추운데 지구에 발견된 것 중에서는 잘 자라는 온도는 뭐 0도 같은 거 잘 자라고요. 발견된 게 그 북구 북부치에서 발견된 건데 뭐 하는 친구예요? 지금? 그거 사는 친구죠. 미생물. 네, 미생물. 한 명은 플라노코쿠스 크라이오 헤일로피스라고 온난화로 뺀다고 동글동글하네. 되게 재밌는 게 영하 20도가 돼도 죽지는 않아요. 성장은 안 해. 하지만 살아는 있어요. 영하 20도에도. 그렇죠. 정확하게 보였어요.